자, 수화 BTS 3주차. 네, 자, 1번부터 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범위 조건 때문에 꽤 많이 까다로운 문제고요. 풀이를 쭉 봤는데 우선은 제대로 식을 갖다가 쓰신 분들이 몇 명 안 되세요. 답만 좀 맞으시고요. 그래서 좀 반드시 영상을 좀 확인을 갖다가 끝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제대로 푸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게 좀 이전에 소트 쪽에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처음 비슷한 또수가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이제 이게 요거를 수상으로 이제 바꿔서 문제를 냈었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범위 안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PT, 요 범위 안에서 최소값을 GT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어쨌든 대칭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야 되고 얘는 대칭축에서 가까워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t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자, 물론 t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 범위 안에서는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 들어가는 x값이 t값보다는 더 큰 거니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대칭축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칭축이 1이거든요. 그럼 대칭축이 1이기 때문에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다가 PT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집어넣은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T식이 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t가 아직까지는 x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혹은 뭐 작다 이렇게 두셔도 상관이 없고요. 요렇게 두었을 때는 현재까지 역시 절대값은요 뭐 그대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대칭축이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칭축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을 갖다가 요 범위 안에서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은 요 t가 갱신되면서 x값보다도 훨씬 더 요쪽에 있는 값. 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야지 요 놈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요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t를 집어넣은 값. 근데 t를 집어넣으면 t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결국은 이 x값보다 t의 값이 더 크거나 같다 혹은 큰 게 문제거든요. 근데 얘가 1보다는 작은 상황. 요렇게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요때는 대칭축이 이번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값, 그러니까 t가 갱신되면서 t를 집어넣은 값이 역시 최대값이 돼서 사실 얘랑 똑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얘는 t가 마이너스 1이고 이거다 2하고 요거랑 요 범위 안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t가 마이너스 1, 등호는 사실 한쪽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뭐 붙여도 상관은 없고요. 네, 요렇게 쓰겠습니다. 네. 요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t가 1보다 이상, 뭐 등호는 한쪽에만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네. 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역시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거든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이 대칭축이니까 요 범위 안에서니까 1을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는 1을 갖다가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네, 1을 집어넣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3-2t가 된다. 자, 근데 여기 범위가 네, t의 값이 1보다 크다. 자, 요렇게 되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PT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GT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GT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범위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t가 8보다 이하인 경우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8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뭐 쓰지는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네. t의 값이 8보다 이하인 경우, 미만인 경우라고 할까요? 네, 8보다 미만인 경우. 자,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는 범위가 8에서 10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 x값이 t값보다 더 커서 그 다음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최고치상 계수가 양수고 마이너스 16x도니까 대칭축이 8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최소값이니까 대칭축 값에서 가까운 값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범위가 이제 t가 8보다
싶다라고 했는데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이제 가까운 값을 갖다가 좀 넣어 주셔야 돼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칭축이 8이니까 8을 집어넣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인데 요거의 두개근이 8하고 10하고 인수분해가 돼서 8을 집어넣으면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8을 집어넣은 건데 아까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뭐 식은 2, 8 빼기 t 요렇게 된다라는 걸 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네요. 자, 같은 이유로 네, 마찬가지로 8에서부터 10은요. 원래는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해보시면은 역시 가장 가까운 값을 가까운 값을 집어넣으셔야 되니까 t를 집어넣은 값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t제곱 빼기 18t 더하기 80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이 네, t가 10보다 이상이 될 때. 자, 요때는 대칭축이 여기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대칭축이 10이 돼 버리고요. 10에 가장 가까운 값이니까 네, 8에서 10이기 때문에 10을 갖다가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근이니까 0이 될 거고 10 집어넣은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달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네. 자, 여기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PT와 GT가 식이 구해집니다. 사실 이것만 구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일 때는 요게 이렇게 t제곱 그래프고요. 요때는 기울기가 2, 요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대충 요런 그림이라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조금 더 한번 가보면, 요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가 지금 대충 8, 9 라인, 네, 80 라인, 네, 두개근이 80이니까 이렇게 만들고 8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놈이니까 대충 요렇게. 네, 그리고 1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요 2죠. 네, 증가하는 형태 요렇게.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읍부터 답을 해보시면 어차피 요거는 지금 이거 두 개는 평행선이거든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3, 7하고 둘러싸인 넓이인데 부등식 영역은 사라졌지만 문제가 좋아서 네. 자, 3, 7인 거니까 요게 높이라고 보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7이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 좀 요렇게 좀 잘려진 부분이죠. 이렇게 잘려진 부분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 3을 집어넣었을 때 요 차이, 어차피 7 집어넣었을 때 요 차이 똑같을 거거든요. 그럼 3은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저기 3은 또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3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가 10 나오고요. 저기 마이너스 3이니까 요 길이는 13이 되겠죠. 그래서 뭐 52가 된다. 그러니까 모양이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거 곱하기 요거, 요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갖다가 제가 구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기억만 하면은 나머지 거는 금방 하죠. 자, 니은은 보시면 이게 어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디귿은 임의의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여기는 T1 넣고 여기다 T2를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만족해 주려면 한 녀석의 최소값이 다른 한 녀석의 최대값보다 커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같게 되는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T1과 T2가 다른 T1, T2죠. 네, 그래서 뭐 디귿도 간단하게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보면 막 불연속으로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한 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요거 하다 보니까 요까지는 해놓고 요걸 또 처리를 좀 못해서요. 네,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9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데 원소들끼리 모두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소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가 되어 있는데요. 서로소라는 건 이제 인수를 보셔야 되는데 요 2계열, 그죠?
자, 근데 6은 3계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3계열. 자, 요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157은 뭐 상관이 없고요. 2계열은 한 개만, 3계열은 한 개만, 혹은 안 들어가거나. 자, 요게 이제 문제 푸는데 이제 키포인트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한 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예요. 자, 우선 1, 5, 7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2의 3승. 그죠? 네, 그거 이제 나누기를, 자, 눈치채셨겠지만 6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죠. 만약에 6이 들어가면은요, 이제 이 나머지 것들, 동그라미나 세모친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가 되고요. 6이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노란 부분에서 적어도, 노란 부분에서 한 개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세모 나머지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거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서로 소인 거의 집합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뭐 여기 안에서 공집합도 들어가 있고 또한 원소가 한 개씩 들어가는 경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집합인 경우와 원소가 한 개씩인 경우, 즉 10가지만 빼주시면은 무조건 만족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6번 문제 조금 어려워요. 사실 이제 거의 복소수 쪽에 가까운 내용이라 아주 많이 깊게 들어가기에는 범위가 약간 오바스럽고요. 이와 같이 이제 집합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 있는 1학기 내용들을 여기 좀 섞어서 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기본적인 베이스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우선 x의 5등이 꼴 1에 서로 다른 네 허근이 x1, x2, x3, x4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자, 근이 5개인데 어떻게 4개가 되느냐. 자, 나머지 한 개는 1이라는 실근을 가지죠. 네, 요렇게 되는 건데, 복소수 때부터 이제 청기누설을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런 x의 n승의 계열의 근은요,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근들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 오메가 4승. 그리고 이제 오메가 5승은 이제 1이 돼버리니까, 뭐, 오메가 5승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해요. 그럼 허근은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근이라는 거는 증명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해요. 오메가 5승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을 넣은 것도 오메가 10승인데 역시 1이겠죠. 성립하는데, 자, 문제는 이 4개가 다 다르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근이 맥스 5개인데 5개가 다 다르면 이제 그게 근인 거잖아요. 이제 n개짜리는 제가 일반적으로 증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참고로 요 놈이 소수인 경우에는 다 다른 놈을 가지고요. 근데 5개짜리인 거는 아주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게, 뭐,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기껏해봐야 오메가 제곱이 1이거나 오메가 3승이 1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만약 같다라 가정하자요. 그러면 오메가 3승이 1이 나와버리니까, 그럼 오메가 3승이 1이면 오메가 5승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다시 1이거든요. 근데 오메가 제곱이 1이면은 다시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 1이 돼버리게 되면 만족해주는 오메가는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건이잖아요. 뿔마 1로. 허근이 아닌 거니까. 이렇게 모순이 되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P가 소수인 경우에는 뭐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 오메가 P를 근으로 가지는데 마지막 한 놈은 이제 실근이 된다. 자, 요 정도의 배경 지식을 내용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x의 n승의 n 더하기 x의 k승이죠. 네, k승의 n승의 1. 자, 요 놈이 n의 값이 1, 2, 3, 4, 5, 6을 취하고 k 값은 1, 2, 3, 4를 취하는 아주 계랄 같은 문제입니다. 자, 솔직히 이거 다 확인해 보려면은요, 6가지, 4가지니까 24가지를 갖다가 해봐서 중복되는 걸 갖다가 빼야 될지도 몰라요. 그쵸? 자, 절대로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쉽게 제낄 수 있는 것부터 하나 할까요? 6은 제끼셔도 돼요. 왜냐면 6 들어가나 1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그쵸? 네, 어떤 근에
5승이 1이기 때문에 6 들어간 거랑 6승이랑 1승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껴도 되고, 그 다음에 5인 경우에는 제가 좀 따로 쓸게요. 5인 경우에는 어차피 뭐의 5승 계열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게 5면 얘가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5인 경우에는 따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x의 k의 n승 더하기 x의 k의 n승분의 1이 n이 1, 2, 3, 4 그리고 k가 1, 2, 3, 4가 되는 이 녀석의 집합과 xk 더하기 xk 승분의 1 그리고 이게 보면 n을 무시하고요. k가 1, 2, 3, 4 요 두 집합이 같은 것만 먼저 증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지금 n이 1, 2, 3, 4가 들어갔죠. 근데 제가 이게 근들이 전부 다 오메가 제곱, 오메가 3등, 오메가 4등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시면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의 2승, 오메가의 3승, 오메가의 4승.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놈들이 이제 막 들어갈 건데 예를 들어서 요 놈에 대해서 이 n이라고 하는 게 1, 2, 3, 4가 들어가면 오메가 1승, 2승, 3승, 4승이 될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n이 2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근이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의 2승 계열인 건데 오메가의 제곱 계열이 n이 1, 2, 3, 4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메가 제곱 계열이라고 하게 되면 오메가 2승, 오메가 4승, 오메가 6승, 오메가 8승.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5의 배수만 아니라면 이 4개는 이 4개랑 정확하게 같게 되죠. 자, 이게 오메가 1승이고요. 오메가 3승이니까 결국은 겹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복소수 내용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더 이상 하기에는 너무 좀 치중이 되는 것 같아서 우선은 여기까지는 수독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복소수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요게 결국은 무의미하다라는 걸 갖다가 먼저 뽑아내요. 자, 결국은 이게 4개만 해보면 되는데, 그럼 또 이 4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x1, x2, x3, x4인데, 그 4개 근이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4승분의 1이랑 같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오메가 5승이 1이기 때문에 이게 오메가 분의 1이고 이게 오메가거든요. 같은 이유로 오메가 제곱 하고 오메가 제곱분의 1은 또 오메가 3승 더하기 오메가 3승분의 1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집합의 종류는 딱 3개네요. 아까 처음 나왔던 2랑 그 다음에 이거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쉬운 걸 하나 쓸게요. 네, 요렇게 하나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자, 요거 전개해서 풀면은 오메가 4승, 오메가 1승 그리고 오메가 3승분의 1은 오메가 제곱 그리고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4승이 나오니까 요거 인수분해하게 되면 x 4승부터 1까지 합이 0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요 내용은 요 값은 마이너스 2다 요렇게 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수수 애들이 가뜩이나 조금 많이 못하는데 집합 문제에서 이렇게 내면 아마 답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네.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번 문제는 이제 숙명여고 문제인데요. 예전에 숙명 문제는 딱 서술형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보면 되거든요. 네. 요즘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숙명은 서술형 문제 맨 마지막 문제만 보면은, 네, 되는 거였는데, 여기 아마 서술형 마지막 문제여서 기억이 좀 납니다. 이게 왜 좀 답을 갖다가 애들이 좀 잘못 얻냐면 문제를 끝까지 잘 안 읽어서 그래요. 네. 문제를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자, P 집합은요 요 놈이 A 이하가 되는 거고 Q 집합은요 B 빼기 6이 그리고 X 그리고 여기는 B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모 잘 보셔야 되죠. 근데 이제 PQ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대전제가 정수 X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의 값 개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이제 잘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자, 우선 제가 좀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면, 우선 이거의 해를 구하는 거는 뭐 범위 나눠서 하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든 간에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이 숙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해를 구하는 거 정도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의 해가 2분의 a 빼기 4분의 1 나오고, 자, 요쪽은 해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온다. 자, 범위 나눠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거든요, 요거는요. 근데 이제 요 놈과 요 놈인 건데, 여기 해 개수가 몇 개냐? 근데 이제 객관식 문제를 보니까, 주관식에 있는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보니까 자연수 AB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수 AB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수 AB이기 때문에 요 만족해주는 개수가 B 빼기 5부터 B까지 6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요,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는 건데, 뒤에 답풀이가 좀 잘못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구간의 길이를 좀 구해 보실 수 있으시죠? 여기서 요거를 빼게 되면 구간의 길이는 A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의 길이 A가요, A가 자연수니까 5가 나와도 양 끝점이 정수 땅땅 들어가는 경우면 6개가 나와요.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2개가 정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되는데, 이거 2개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A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가 정수라고 가정하게 되면 A가 자연수가 안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짝수고 홀수가 돼버려요. 통분을 해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요거 뺀 게 그냥 정수가 아니면 정수점 6개를 포함하고 구간의 길이가 정확하게 6이죠. 정수 아닌 것부터 아닌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값이 그냥 A가 6이라는 게 바로 나와요.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B를 찾는 것도 사실은 이제 조금 만만치 않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다가 6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조금 더 작은 놈이니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정수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 들어가는 놈이 누구냐 했더니 B 빼기 5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자, B 값도 그냥 2 바로 나옵니다. 네. 자, 구간의 길이 관련돼서 들어가는 정수 몇 개, 이런 거 자주 나오죠. 네, 요즘 자주 보이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어떤 원이 2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원이 크기가 바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이게 원이 2개가 좀 붙어 있고요. 이렇게 중심이 같은 애 있고요. 요 A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B라고 하는 점을 잡았는데 요 길이가 고정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 네, 여기서 수직. 요거는 고정이 되고요. 원이 더 커질 수는 있나 봐요. 네, 요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단 여기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막 무한정 원이 이제 커질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자, 문제를 뭐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이 지금 뭐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냐면 6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길이를 A, B로 잡아줘야 되는데 요거 곱하기 요 놈은 요거 제곱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A분의 1이라고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요건 B분의 1이라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6하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값을 합친 값이거든요. 그럼 요거의 최소값하고 결론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곱해서 6 나눠주고 산술기하, 전개해서 산술기하 평균 써도 되고, 저번 시간에 했던 뭐 코시, 양수 코시라고 그러죠. 네. 요 놈을 갖다가 쓰시면, 네, 요게 지금 이게 1제곱, 잠깐만요. 여기 이거 곱하기 이게 이거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기도 4. 네. 그럼 여기가 4가 되니까 요거는 코시 뜨면 1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게 9라서요.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6 더하기 네, 얼마를 바꿔주시면 되죠? 네, 여기 6 나눈 거. 자, 요놈의 제곱값을 물어봤으니까 요거 고정값 나눠주신 거. 여기 제곱값이 된다. 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등호성리 조건 확인해 주시면 성립할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로 아닌가요? 11번이 마지막 문제가 아닌가요? 네. 11번도 있고 13번도 있네요. 네, 1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단순히 산술기하와 코시만 써서 푸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부등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산술기하고 코시를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사실 2차 함수의 최대치수도 여전히 최대 제곱값에서 문제에서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전에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그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5라고 주어져 있고 이게 주어져 있는 게 요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x, y가 이렇게 따로따로 주어져 있더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 얘 때문에 얘 때문에 x의 범위가 1 이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이하인 것도 같이 나와버리거든요. 이해되셨죠? 어쨌든 이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x분의 1하고 y분의 1에 그냥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알파 베타 잡고 이게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그냥 범위라는 소리예요. 괜히 말만 어렵게 써놨죠? 범위 구하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면은 전 루트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치환을 갖다가 하고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치환을 하게 되면 제한 범위 조건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 남기냐면 a 더하기 b의 값이 5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자 a의 값이 지금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이제 얼마가 되냐면 뭐 4 이하 마찬가지로 b가 1 이상이니까 a가 4 이하가 돼서 a, b 모두 다 1에서부터 4 이하의 어떤 범위를 갖다가 가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둘 다 1에서 4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줄시기를 갖다가 치환하면 이게 a제곱이고 이게 b제곱이니까 저희가 통분을 갖다가 좀 해주면 ab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a 더하기 b가 5니까 25 마이너스 2ab 자, 곱셈 공식을 써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자, 우리가 어떤 놈이 나오냐면 ab 제곱분의 1이 나오고 ab분의 1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ab분의 1을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25t의 제곱 마이너스 네, 2t 자, 2t까지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t의 범위만 구할 수 있으면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푸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t의 범위를 구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합이 5인 거니까 이거는 지금 제한 범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닫힌 구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a, b의 곱의 최대값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이차 함수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a의 범위가 1, 4의 범위인 거니까 뭐 당연히 요 a, b의 값의 최대 제곱값이 나올 겁니다. 네, 절반일 때가 되는 거니까 절반의 제곱 때려버리면 4분의 25가 되겠고 양 끝점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 네, 4가 됩니다. 당연히 t의 범위는 역수의 범위가 될 테니까 20 네. 자, 이게 부등호 방향이 좀 안 맞네요. 네, 요거죠. 네. 이쪽이 더 크죠. 네, 최대값이고 최고차항계도가 음이기 때문에 가운데 값이 최대값이고 요 놈이 최소값이죠. 자, 그래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t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4분의 1이고 여기가 2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푸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되셨죠? 네. 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시간이 나면 이 문제는 5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기말 요번에 중간고사 청기누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KMO 문제고요. KMC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고요. 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중3고에서 시험 문제를 딱 냈습니다. 네. 자,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참고를 하신다는 소리겠죠. 네, 절대부등식. 자, 양수 AB가 합이 1이 되는 경우에서 1 더하기 A분의 1 그리고 1 더하기 B분의 B의 최소값이에요. 방법만 좀 말씀드리자면 통분해서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분자를 나눠서 역수해서 산술기하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A가 0에서 1 사이의 근을 가지죠. 양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A가 0에서 1 사이니까 한 문자로 바꿔주시면, 요거 A네요. 예, 한 문자로 바꿔주셔서 K라고 잡아서 넘겨서 2차 함수로 바꿔서 이제 근의 분리를 갖다가 그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역시 한 문자로 바꿔서 미분을 해서, 네, 미적분 내용이죠. 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저는 코시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코시로 금방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게 A가 좀 거슬리거든요. 코시를 쓰려면은 역수 구조는 많이 봤는데 이런 건 처음 봤죠. 이거 분리해 주셔도 되는데 더하기 1 하면 1 더하기 B 더하기 A가 들어가서 2가 돼버려요. 그러면 양변에다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2를 만들고 다시 빼기 1을 해주면 원상복구가 되거든요. 요거 딱 코시 쓰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노래 맞죠? 네. 네. 자, 어떻게 쓰면 되죠? 네. 1 플러스 A, 1 플러스 B, 그리고 1 플러스 A분의 1, 양수 코시. 네, 저번에 소개한 영상에서. 자, 그러면은 얘 곱하기 얘는 얘 제곱, 얘 곱하기 얘는 루트 2의 제곱. 그래서 1 플러스 네, 루트 2의 제곱인데, 요 놈의 값이 놀랍게도 A 더하기 B가 1이니까 3이라는 고정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의 최소값은 3분의 1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제곱에 빼기 1. 자, 계산하게 되면 답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등호 성립 조건은 확인하는 연습하셔야 되죠? 네, 확인해 보시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주차 피드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